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이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보는 날일까? 나이 들매 고요함은 나를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언제 내가 조용히 떠날지 알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91세에 어떻게 아직도 진료를 하고 골프도 즐기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70대 후반에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고 한 번은 이제 끝인가 라고 느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91세가 된 지금도 저는 매일 환자들을 만나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특별한 약초나 비싼 영양제를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무시했던 우리 몸의 특정 부위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아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70대, 80대가 되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손주들과 뛰어놀 수 없고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저도 그 기분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몇 가지 중요한 부위를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4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하면 여러분은 75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이 부위들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들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부위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법, 발 관리. 먼저 여러분의 발을 살펴보세요.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발은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 혈관, 림프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 관리만 제대로 해도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진료실에 78세의 박주연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발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요.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의 발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에 굳은 살이 깊게 박혀 있었고 발피부는 매우 건조해서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는 습기와 균으로 인한 염증이 있었습니다. 발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그냥 씻기만 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여러 중요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 관리법 1. 따뜻한 물에 30분간 담그기. 매일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발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물 온도는 1000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발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발을 30분 정도 담그면 발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다리 부종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이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78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하고 나서 20년간 고생한 불면증을 극복했습니다. 발관리법 2. 발바닥 마사지.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내장 기관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발바닥을 마사지합니다.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며
특히 발꿈치와 발가락 사이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 덕분에 15년간 고생했던 변비가 해결되었습니다. 발관리법 3. 발가락 사이 완벽하게 세척 후 건조 많은 사람들이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습기와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균이 번식하기 좋은 곳입니다.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닫고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 부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발관리법 4. 보습크림 사용과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발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노년기에는 목욕 후에 보습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안에서도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통증이 있거나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신발을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30% 이상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상철 씨는 이 4가지 관리법을 3개월 동안 실천했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발이 아프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겨드랑이가 단순히 땀이 나는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겨드랑이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91세인 저는 60년 이상 의사로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겨드랑이 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주요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감염과 싸우고 혈액 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법 1.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 첫 번째 단계는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세척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드랑이를 세게 문질러 씻거나 강한 화학 성분이 든 바디워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은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자연 성분의 순한 비누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녹차 성분이나 코코넛 오일이 포함된 비누는 피부를 진정시키면서도 자연스럽게 항균 작용을 합니다. 겨드랑이를 세척할 때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땀샘을 막지 않고 자연스럽게 세균과 독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법 2. 샤워 후 완전히 건조시키기.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겨드랑이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말린 후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차가운 바람으로 추가로 말릴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습기가 남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법 3. 자연 유래 성분의 더드란트 사용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더드란트는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땀샘을 막아 체내 독소가 축적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자연 더드란트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방법은 땀샘을 막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과 사이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 겨드랑이에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초의 냄새는 금방 사라지며 피부의 pH 균형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겨드랑이 관리법. 네. 아침 2분 림프 마사지로 순환 촉진하기. 가장 중요한 관리법은 아침에 2분만 투자하여 림프 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림프 순환이 원활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독소가 체내에서 빠르게 배출됩니다. 겨드랑이 주변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림프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2분만 투자하여 겨드랑이 마사지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겨드랑이 마사지와 함께 위에서 말한 관리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겨울철에 매년 반복되던 기관지염 증상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항생제를 쓰지 않고도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이 할머니는 20년간 계절마다 기관지염을 앓았던 분이었지만 관리법을 실천한 후 이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허벅지 안쪽을 단순한 피부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우리의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특히 혈액순환과 간 기능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나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허벅지 안쪽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활동하며 매일 아침 5분의 스트레칭으로 다리를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통해 하루 종일 다리에 피로가 쌓이지 않으며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허벅지 안쪽은 단순히 피부 부위가 아니라 대퇴의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부종이나 다리 저림, 부정맥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위는 간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으로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고 다양한 영양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간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안쪽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71세의 김정희 할머니는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다리 저림과 부종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가 저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여러 가지 약물과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권해드렸고 몇 주 후 그녀의 증상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다리 저림으로 잠을 못 자고 다양한 약을 먹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허벅지 안쪽을 관리한 후 다리가 가벼워지고 잠도 잘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기적 같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이와 같은 말을 하시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 부위가 아니라 혈액순환과 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이제 허벅지 안쪽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법 1.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기. 첫 번째 관리법은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하여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씻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유연성이 떨어져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이 브러쉬는 허벅지 안쪽을 손쉽게 닦을 수 있게 해주며 특히 몸을 구부리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충분히 적신 후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합니다. 강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바디워시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항상 자연 성분의 비누나 아로마 오일이 들어있는 비누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세척한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 과정에서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허벅지 안쪽은 피부가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법: 이 통기성이 좋은 면으로 된 옷을 입기 허벅지 안쪽은 습기와 마찰에 의해 피부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특히 더운 날씨나 활동량이 많을 때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기성이 좋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면이나 마와 같은 자연 섬유로 만든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너무 꽉 끼는 속옷을 피하고 넉넉한 사이즈의 면 속옷을 착용해야 합니다. 꽉 끼는 속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림프에게 흐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편안한 속옷을 입도록 권장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꽉 끼는 팬티를 고집했었는데 이제 넉넉한 속옷으로 바꾸고 나서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법 3.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 촉진하기. 허벅지 안쪽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과 림프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비 자세를 통해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 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입니다. 무릎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며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 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옆으로 눕혀 허벅지 안쪽을 쭉 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앉을 수 없거나 다리를 움직이기 힘든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저는 91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5분간 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다리의 피로가 덜해집니다. 주의사항: 스트레칭을 할 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부드럽게 천천히 진행해야 하며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법. 네. 보습제와 파우더 사용하기.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많은 부위이므로 피부가 쉽게 자극받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면서 피부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에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주고 가벼운 파우더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과 같은 천연 보습제를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들 보습제는 피부를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옥수수 전분은 피부에 자극을 줄이지 않으면서 땀을 흡수하고 피부 마찰을 줄여줍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한 달 만에 다리 부종이 줄어들고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리 저림이 없어졌어요. 수면제 없이도 잘 잘 수 있게 됐어요. 병원에서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결론: 허벅지 안쪽 관리의 중요성.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들이 집중된 곳으로 혈액순환과 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간 기능이 개선되며 다리 부종이나 피로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허벅지 스트레칭을 통해 다리를 가볍게 유지하며 여전히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허벅지 안쪽을 관리하고 하루 5분씩 투자하여 건강을 챙기세요.
조금만 신경 써도 여러분의 건강이 놀라운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위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위가 바로 등과 두피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등과 두피는 우리의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면 기억력과 사고 능력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체력과 에너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척추를 중심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와 관련된 부위들, 특히 등은 뇌와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두피는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피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뇌로 가는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억력 저하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골프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등과 두피를 꾸준히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신경계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부위를 잘 관리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등과 두피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관리법 1.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기. 등은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샤워를 할 때 등 전체를 제대로 씻지 않거나 팔이 뻣뻣해져서 등을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브러쉬로 등 전체를 부드럽게 씻으면 척추를 중심으로 피가 잘 돌게 하고 근육의 긴장도 풀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등을 적신 후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마사지를 하듯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도 좋아집니다. 또한 등 부위에 피가 잘 돌게 되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도 덜해집니다. 주의사항: 등을 씻을 때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관리법 2. 스트레칭으로 척추 유연성 유지하기 등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신경계를 원활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척추가 뻣뻣해지면 신경계의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기억력 저하나 사고 능력 감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하려면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5분씩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상체를 천천히 좌우로 구부리며 어깨를 돌려줍니다. 이런 스트레칭만으로도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신경계의 전달이 원활해집니다. 91세인 지금도 이 스트레칭을 통해 매일 아침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스트레칭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피 관리법 1. 두피 마사지로 혈액순환 촉진하기. 두피는 우리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피의 건강은 뇌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피 마사지를 통해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뇌로 가는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기억력과 사고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손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눌러서는 안 되며 원 모양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 정도 마사지하면 두피의 피로가 풀리고 뇌로 가는 혈액이 원활해져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위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위는 특별히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주의사항, 너무 세게 눌러 마사지를 하면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며 두피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두피관리법 2. 샴푸 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샴푸할 때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두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샴푸를 하면서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해주세요. 이때 손톱으로 두피를 긁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주의사항, 샴푸를 할 때 두피를 강하게 문지르지 않도록 하고 순한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샴푸는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두피 관리법 3. 두피에 영양 공급하기. 두피가 건조하거나 건강하지 않으면 모발도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 성분이 들어있는 두피 오일이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여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 주세요. 저는 코코넛 오일을 두피에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10분 정도 두고 샤워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피가 촉촉해지고 건강한 모발이 자라게 됩니다. 주의사항, 두피에 오일을 바른 후에는 충분히 헹궈 주어야 하며 남은 오일이 두피에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과 두피 관리의 중요성. 등과 두피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 뇌와 신경계 그리고 혈액순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들을 잘 관리하면 기억력과 사고 능력이 향상되며 전반적인 체력과 에너지가 개선됩니다. 91세인 저는 매일 아침 5분의 스트레칭과 두피 마사지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등과 두피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조금만 신경 써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매일 5분씩 투자하여 등과 두피를 관리하며 신경계의 건강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의 관리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리법은 각 부위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관리법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이 방법들이 아무리 좋더라도 매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매일 5분씩 집중하는 습관 만들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5분씩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것을 건강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의 날,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로 정하고 나머지 날에는 기본적인 위생 관리만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매일 꾸준히 하나의 부위에 집중할 수 있으며 관리법을 쉽게 일상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일주일 동안 각 부위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5분씩만 투자하면 큰 부담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잘 실천되면 점차 일상에서 다른 부위들도 관리하고 싶어지며 건강한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을 일과와 연결하기.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의 일과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발 마사지를 하거나 TV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거나
샤워할 때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하며 잠자기 전에 겨드랑이 주변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일상과 잘 연결되면 새로운 습관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고 전반적인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발바닥 마사지를 하고 식사 후에는 5분간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할 때는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에 15분도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꾸준함이 중요하다.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어떤 비법이나 방법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관리법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차 일상이 되면서 이제는 저절로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91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매일 15분도 차에 걸리지 않는 관리법 덕분에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실천만 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나이가 많을수록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방법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86세의 박정희 할머니는 4가지 부위 관리법을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혈압 양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10년간 시달렸던 불면증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할머니는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93세의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통해 오랜 통증을 크게 줄였고 이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5번째,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세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저는 91세의 나이에 아직도 매일 환자들을 진료하며 손주들과 함께 놀고 골프를 즐깁니다. 제가 실천한 것은 단지 작은 습관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제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